우주에서 가장 강한 중력은 모든 것을 삼키지만 정보는 정말 없어지는 걸까요? 블랙홀에 별이 빨려 들어가면 그 별을 이루던 물질은 사라지는 걸까요?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기억과 흔적도 함께 지워지는 걸까요? 우주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블랙홀에 빠진 물질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정보는 정말 없어지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삼키는 천체처럼 보입니다. 별도 삼키고, 가스도 삼키고, 먼지도 삼키고, 심지어 빛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마치 우주의 쓰레기통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무엇이든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는 곳, 한번 빠지면 끝나는 곳, 우주의 무덤 같은 곳. 하지만 블랙홀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블랙홀은 물질과 시간과 정보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장소입니다. 물질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정말 사라지는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남는가?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 알고 있던 정보는 완전히 지워지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을 아주 심각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가 과거의 흔적을 정말 지워버릴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블랙홀에 물질이 빠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별이 블랙홀 가까이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별이 자신의 모양을 유지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블랙홀의 중력이 강해집니다. 별의 한쪽은 더 강하게 끌리고 반대쪽은 조금 덜 끌립니다. 이 차이가 커지면 별은 길게 늘어납니다. 마치 반죽이 잡아당겨지는 것처럼 찢어지고 뜨거운 가스와 파편으로 흩어집니다. 그 물질들은 블랙홀 주변을 빠르게 돌며 원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릅니다. 물질이 서로 부딪히고 압축되면서 엄청난 열과 빛을 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블랙홀 자체는 어둡지만 블랙홀 주변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 주변에서 마지막 빛을 뿜으며 회전합니다. 마치 깊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기 전 물이 빠르게 소용돌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를 넘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의 진짜 경계입니다. 그 바깥에서는 아직 빛이나 신호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가면 다시는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빛도 나오지 못하고 정보도 직접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사건의 지평선 너머는 완전한 어둠처럼 보입니다. 안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블랙홀의 무서운 점입니다. 단순히 중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주가 그 안쪽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질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바깥 우주에서는 그 물질을 다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실제로 사라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닫힌 금고 안에 물건을 넣으면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블랙홀이라는 금고가 너무 완벽하게 닫혀 있다는 점입니다. 고전적인 생각에서는 블랙홀에 빠진 물질은 결국 중심부를 향해 떨어집니다. 블랙홀 중심에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이점은 밀도와 중력이 극단적으로 커져서 지금의 물리 법칙으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쉽게 말해, 과학의 지도가 찢어지는 곳에 가깝습니다. 어떤 물질이든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결국 그 중심을 향해 간다고 설명됩니다. 별이든 행성이든 우주선이든 먼지 한 알이든 모두 블랙홀의 중심을 향한 운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블랙홀은 바깥에서 볼 때 매우 단순하게 보입니다. 블랙홀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은 주로 질량, 회전, 전하 같은 몇 가지 정보뿐입니다.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 물질이 별이었는지, 책이었는지, 사람의 몸이었는지, 금속 조각이었는지, 이런 자세한 정보는 바깥에서 알 수 없습니다. 블랙홀은 모든 물질의 차이를 지워버리고
몇 가지 성질만 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정보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어떤 물체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종이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는지, 잉크가 어디에 묻어 있었는지, 종이의 섬유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접힌 자국이 있었는지, 이런 모든 것이 정보입니다. 사람에게도 정보가 있습니다. 몸의 세포 배열, 뇌의 기업, 원자의 위치와 움직임, 모든 것이 정보입니다. 물질이 변해도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생각입니다. 종이를 태우면 글자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연기와 재와 열을 아주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다면 원래 어떤 종이가 불탔는지 이론적으로는 되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만큼 어렵지만 원리적으로는 정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이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물질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다시 그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블랙홀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역학을 고려하면 블랙홀도 아주 천천히 에너지를 잃고 증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호킹 복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블랙홀이 완전히 검은 침묵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에너지를 내보내며 긴 시간에 걸쳐 작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큰 블랙홀은 이 과정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립니다. 하지만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도 결국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고 나중에 단순한 열복사처럼 에너지를 내보내며 사라진다면 처음 들어간 물질의 자세한 정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이것이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정보 역설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의 두 큰 기둥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한쪽에는 일반상 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중력과 시공간을 설명하고 블랙홀을 매우 잘 설명합니다. 일반상 대성 이론의 관점에서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은 정보는 바깥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을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리 과정은 원리적으로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말합니다. 들어간 정보는 나오지 못한다.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면 안 된다. 두 말이 동시에 맞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물리학의 깊은 충돌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블랙홀에 빠진 물질이 정말 사라지는지 묻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사람의 평생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 책을 불에 태우면 글자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연기와 재와 열의 정보가 아주 복잡하게 흩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책을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주의 법칙 차원에서는 정보가 완전히 무가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블랙홀에 던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책은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에서는 그 책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블랙홀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복사를 내보내며 사라진다면 그 복사 속에 책의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책의 정보는 영원히 잃어버린 걸까요? 만약 정보가 정말 사라진다면 우주는 어떤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우주가 완벽한 분쇄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블랙홀이 정보를 완전히 지워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결국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고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전히 깊은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에서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정보가 어떤 식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물체가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물체의 정보가 경계면의 그림자처럼 남는다는 식의 상상입니다. 이것은 홀로그램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홀로그램은 평평한 표면에 3차원 이미지의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도 어쩌면 내부에 들어간 정보가 표면의 성질에 암호처럼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념은 매우 어렵고 아직 완전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표면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은 실제 딱딱한 껍질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벽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깥 우주와 안쪽을 나누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의 면적은 블랙홀의 정보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는 물체의 정보가 부피와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자 안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블랙홀에서는 정보가 부피가 아니라 표면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뒤집습니다. 어쩌면 어떤 공간 안의 정보가 그 경계면에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블랙홀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물질을 삼키는 구멍이 아니라 정보와 공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 빠진 물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 물질은 사라졌습니다. 바깥에서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빛을 보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의 질량은 늘어납니다. 물질이 들어가면 블랙홀은 더 무거워집니다. 회전하는 물질이 들어가면 블랙홀의 회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하를 가진 물질이 들어가면 전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물질이 완전히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홀 전체의 성질에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세부 정보는 바깥에서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 가지 재료를 모두 갈아 하나의 검은 잉크로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무게는 늘었습니다. 총량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료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블랙홀은 물질의 세부 차이를 극도로 감춰버립니다. 블랙홀에 빠진 물질이 정말 사라지는지 묻는 질문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바깥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물질은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깥 우주와의 관계는 끊깁니다. 하지만 전체 물리 법칙의 관점에서는 정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완벽한 답은 없지만 많은 이론은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쩌면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에 암호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호킹 복사 속에 아주 복잡하게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인간 언어로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랙홀이 물질을 없애는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정보를 극도로 복잡한 형태로 감추는 존재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호킹 복사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완전히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는 진공도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규모에서는 에너지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경계 근처에서는 이런 효과 때문에 블랙홀이 아주 미세하게 복사를 내보내는 것처럼 설명됩니다. 이 복사는 너무 약해서 일반적인 큰 블랙홀에서는 실제로 관측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블랙홀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천천히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합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도 증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사가 단순한 열처럼 무작위로만 나온다면 안으로 들어간 정보가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묻습니다. 이 복사 속에 정보가 숨겨져 있을까? 겉보기에는 무작위처럼 보여도 아주 정교하게 보면 들어간 물질의 정보가 암호처럼 담겨 있을까? 이 질문은 아직도 블랙홀 연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커피잔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을 커피에 떨어뜨리면 잉크는 퍼져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의 둥근 방울 모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잉크 분자들은 여전히 커피 안에 있습니다. 정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섞여 알아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블랙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들어간 물질의 정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지평선과 복사와 블랙홀의 상태 속에 너무 복잡하게 섞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잡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커피 속 잉크도 다시 원래 방울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블랙홀 속 정보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블랙홀은 바로 이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블랙홀 정보 문제는 인간의 기억과도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지나가면 그 순간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의 말, 어린 시절의 장면, 사라진 사람의 목소리,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기억 속에 남고, 몸의 습관에 남고, 사진과 기록에 남고, 어떤 선택의 결과로 남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도 다른 형태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블랙홀도 그렇습니다. 물질은 눈앞에서 사라지고 빛도 나오지 못하고 자세한 모습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정말 무로 지워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남아있는지는 더 깊은 문제입니다. 우주는 때로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숨겨놓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는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기억이 어디까지 보존될 수 있는지 묻는 장소입니다. 만약 정보가 정말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주의 법칙에 큰 균열을 만듭니다. 어떤 사건의 결과를 아무리 완벽하게 알아도 그 이전 상태를 원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 생깁니다. 블랙홀이 우주의 절대적인 지우개가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불편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법칙은 과거와 미래가 정보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깨진 컵을 원자 단위로 되돌리지 못하고 타버린 종이를 원래 책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가깝습니다. 원리적으로 정보가 우주에서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이 무서운 이유는 블랙홀이 정보의 원리적 소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어떤 기억은 아예 없던 일처럼 지울 수 있다면 물리 법칙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정해집니다. 현재의 많은 관점은 블랙홀이 정보를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남는다면 어디에 남는가? 어떻게 남는가? 언제 나오는가? 실제로 복원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남습니다. 정보가 호킹 복사 속에 나온다고 해도 그 정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하게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해독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나게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원리적으로 보존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정보를 읽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깊은 아이러니입니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찾을 수 없는 것, 보존되어 있지만 읽을 수 없는 것, 블랙홀 속 정보는 그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존재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블랙홀에 빠지는 물질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질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바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큰 블랙홀이라면 경계를 넘는 순간 특별한 충격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중심을 향한 운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블랙홀에서는 강한 조성력 때문에 물질이 길게 늘어나고 찢길 수 있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에서도 결국 중심부의 극단적인 영역을 향하게 됩니다. 물질의 원래 형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별은 별로 남지 못하고, 행성은 행성으로 남지 못하고, 사람은 사람의 형태로 남지 못합니다. 형태는 파괴됩니다. 구조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형태가 무너진다고 해서 정보가 반드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를 찢고 태워도 원자와 에너지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블랙홀 안에서도 물질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주 법칙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랙홀의 무서움은 더 선명해집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우주가 읽기 어려운 방식으로 감춥니다. 무언가가 지구에서 불타면 연기와 재와 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으면 잠수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들어간 것은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바깥에서는 다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은 완벽한 은폐 장소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에 빠진 물질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사라졌는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남았는가? 이 질문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블랙홀은 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주의 법칙이 얼마나 깊고 이상한지 보여줍니다. 블랙홀의 정보 문제는 우주를 컴퓨터처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화면에서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저장 장치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덮어쓰기 전까지는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도 혹시 그런 것일까요? 바깥 화면에서는 물질이 사라졌지만 우주라는 더 깊은 저장 장치에는 정보가 남아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블랙홀은 정말 복구 불가능한 삭제 버튼일까요?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지만 정보 문제의 느낌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홀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우주의 삭제 기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은 묻습니다. 우주에 진짜 삭제 기능이 있는가? 아니면 삭제된 것처럼 보여도 더 깊은 층에는 항상 기록이 남는가? 이 질문이 바로 블랙홀을 철학적으로도 강하게 만듭니다. 사라짐이란 무엇인가? 완전한 소멸이란 가능한가? 존재했던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흔적을 남기는가? 블랙홀에 물질이 계속 들어가면 블랙홀은 성장합니다.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들은 주변 가스와 별을 삼키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블랙홀끼리 합쳐져 더 큰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력파가 퍼져나가고 우주는 그 충돌의 흔들림을 남깁니다. 블랙홀은 삼키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성장의 흔적을 우주에 남기는 존재입니다. 물질이 들어가면 블랙홀의 질량이 변하고 충돌하면 시공간에 파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들어간 물질의 세부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남는지가 문제입니다. 별 하나가 들어갔는지, 가스 구름이 들어갔는지, 수많은 입자가 어떤 배열로 들어갔는지. 블랙홀은 그 차이를 겉으로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뒤에 엄청난 정보의 질문을 숨기고 있습니다. 블랙홀에 빠진 물질이 정말 사라질까라는 질문은 결국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바깥에서 볼 수 있는가? 답은 거의 아닙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으면 바깥으로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물질의 형태가 유지되는가? 답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극단적인 중력 환경에서 원래의 구조는 무너집니다. 셋째, 정보가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가? 이 질문은 가장 어렵습니다. 현재 많은 생각은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복잡하고 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에 빠진 물질은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꺼낼 수 없고 원래 모습으로 볼 수 없고 바깥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정보가 완전히 지워지는지는 아직 우주가 쉽게 답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블랙홀이 던지는 질문은 사람의 삶과도 이상하게 닮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그것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흐려지고 목소리도 희미해지고 기록도 낡아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말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남고 어떤 기억은 습관이 되고 어떤 흔적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남깁니다. 블랙홀의 정보 문제를 인간의 감정으로 끌어오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존재했던 것은 정말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 아니면 형태를 잃어도 어딘가에 남는가? 과학은 감정과 다르지만 이 질문은 묘하게 연결됩니다. 블랙홀에 빠진 물질은 원래의 모습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우주가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라짐과 보존 사이, 블랙홀은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랙홀에 빠진 물질은 바깥 우주에서 보면 사라집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그 물질은 더 이상 밖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못합니다. 빛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원래 모습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별은 찢기고 물질은 뜨거운 원반을 만들다가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같은 성질에 영향을 남깁니다. 하지만 정보가 완전히 없어지는지는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호킹 복사와 정보 역설은 이 질문을 현대 물리학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관점은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쩌면 사건의 지평선에 남거나 어쩌면 블랙홀의 복사 속에 암호처럼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읽어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어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중력의 끝, 시간의 왜곡, 물질의 파괴, 정보의 운명이라는 질문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블랙홀에 빠진 물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인가? 꺼낼 수 없는 것인가? 형태가 무너진 것인가? 아니면 정보까지 완전히 지워진 것인가? 블랙홀은 이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던집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단순히 없애버리는 우주의 구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정보를 어떻게 숨기고 보존하고 다시 드러낼 수 있는지 묻는 가장 깊은 실험장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중력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별도, 빛도, 먼지도, 시간의 흐름마저 이상하게 휘어집니다. 하지만 정보는 정말 없어지는 걸까요? 어쩌면 블랙홀은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직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꿔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은 사라진 듯 보이고 빛은 돌아오지 못하고 경계 너머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이 정보의 흔적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블랙홀은 소멸의 장소가 아니라 변환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은 잃지만 완전한 무가 되지는 않는 곳,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암호처럼 남는 곳, 블랙홀에 빠진 물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답은 아직 사건의 지평선 너머 우주의 가장 어두운 질문 속에 남아 있습니다.